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가 내려가며 지난달 수출입 물가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5월 수출입 물가 지수는 84.71로 전달과 비교해 1% 하락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경유와 제트유, 휘발유 등 석탄과 석유 제품이 4.1%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 물가 지수도 1.4% 내려 80.63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대책에는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LTV는 70%와 DTI 60%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돼 주택 구매자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한국 기업 24곳이 중국 정부가 지정한 수입산 식품, 화장품 기업 블랙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 조사 결과 중국 질검총국이 최근 3년간 통관이 거부된 적이 있고 불량 기록 통보 건수가 규정치를 초과한 기업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 중 한국 기업은 생산업체 14개, 수출업체 10개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불량 기록이 누적돼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제품을 수입하려면 정부가 지정한 검측보고서와 합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올랐습니다. 은행연합회는 5월 은행권 코픽스가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1.47%를 기록해 전월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코픽스 금리는 올해 1월부터 줄곧 하락하거나 보합에 머물렀는데 시장 금리가 오른 탓에 5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시장 오늘도 관망세가 짙습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지금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 초반의 분위기 좋았습니다. 오전 상승장이었는데요. 지키지 못하고 하락 반전한 상황입니다. 딱히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 여러 가지 재료들은 거의 소멸이 된 상황입니다. FOMC도 끝이 났고요. 그런데 이미 노출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관련 불확실성, 다가오는 실적 시즌, 그리고 유가 변동성,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앞둔 시점이다 보니 여러 가지 좀 불안감들이 상존하면서混乱세를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뒤죠. 다다음 주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어닝 시즌이 또 도래를 합니다. 이제 실적 쪽으로 무게를 좀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적 외에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점들이 어떤 점들이 있는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확인합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360포인트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이고요. 0.96포인트 하락합니다.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 2364포인트 그래도 상승 흐름 가져갔었는데요. 이내 하락 반전했습니다. 그리고 2357포인트까지 2360포인트도 무너져 있던 상황이고요. 그러다가 지금 2360선까지는 그래도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중 흐름 봤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많이 팝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에 긍정적이었던 외국인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1339억 원이나 내다 팝니다. 기관은 267억 원 소폭 매수하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1099억 원 대량 매수합니다. 개인은 706억 원 사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대다수가 빨간불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상승폭이 좀 미미한 상황이죠. SK하이닉스 100원 상승에 그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4,000원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소폭 상승, 네이버만이 약보합권입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모두 하락하고요. 신한지주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폭 상승합니다. 이렇다 할 상승과 하락의 큰 변동성은 1위부터 10위까지 없고요. 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생명 1.69%의 낙폭, 그나마 이 정도가 제일 큰 거고요. KB금융, LG화학, 강보합권, SK텔레콤과 SK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변동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은 670포인트에 지금 거의 다가간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670포인트에 모자란 상황입니다. 강보합권으로 다시 전환이 됐네요. 코스닥은. 자, 일중흐름들 만나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670포인트 터치를 했는데 초반에 지키지 못하고 667포인트까지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670포인트를 향해서 현재 달려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그래도 코스닥에선 외국인이 삽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43억 원 사고 있고요. 기관이 400억 원 팔고 개인이 389억 원 삽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 주체가 지금 매도로 포지션을 잡고 있다고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강보합권입니다. 카카오, 메디톡스, CJENM의 낙폭이 있는데 특히나 메디톡스 전일장에서도 가파른 상승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3%대 하락입니다. 로엔이 다시 시가총액 5위로 올라오면서 강보합권입니다. 6위부터 10위 만나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도 강보합권, 코미팜, 휴젤, 바이로메드, 컴투스 모두 하락하는데 특히나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하락폭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동안에 좀 많이 단기적으로 올라온 측면이 있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죠. 신라젠 오늘도 급등합니다. 24%대 더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거의 받지 않고 5월 중순부터 만원 초반부터 지금 2만원 중반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기술력의 값어치가 1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GS홈쇼핑, 파라다이스, 코오롱생명과학, CGO쇼핑 모두 하락하는데 특히나 코오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낙폭이 굉장히 큰 모습입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 살펴볼까요? 원달러 환율은 1134원 70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합니다. 지금 급등이 좀 나와준 상황입니다. 1% 가까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원화는 약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국내 양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분당 화부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이 사실 좋다고는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약간의 조정, 관망세가 짙은 장인데요, 금요일장이. 이런 와중에 전기차 관련주만이 오늘도 선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연일 강세인데 전기차 관련주 상승 배경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번 주 화요일이죠. 일단 6월 13일 중국 정부는 작년 9월부터 논의되었던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 이제 국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중국의 전기차 의무 판매제 간략히 살펴보자면 2018년도부터 중국 내 자동차 업체들은 전체 생산량의 8%를 전기차로 생산을 해야 됩니다. 일단 매년 이 비율은 2%씩 상향되기 때문에 일단 2018년도부터 이 생산 쿼터를 지키지 못할 경우 경쟁 자동차 업체에게 크레딧을 구입하거나 벌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중국 업체인 이제 비아디만이 이제 중국 정부가 제시한 전기차 생산 쿼터를 세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 시장인 중국의 전기차 관련 모멘텀은 상당히 센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예상되는 전기차 시장 규모만 봐도 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작년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약 33만 대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190만 대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기차 생산 급증에 대한 관련 밸류체인의 기업의 수혜가 당연히 예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으로는 2차 전지 소재 업체가 당장 가시화된 성과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소재와 배터리 업체 쪽으로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즉 전기차 생산 증가는 2차 전지 수요 급증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일단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생산을 위한 이러한 소재 업종에 있어서 일단 뭔가 주가 상승에 있어서 모멘텀이 좀 일고 있는데요. 일단 2차 전지 관련 소재 기업 상당히 많습니다. 좀 강한 것만 말씀드리면은 LNF, 후성, 에코프로 같은 소재 관련 기업부터 부품업체인 우리산업, 일진머티리얼즈, 사마콘덴서 등 여러 기업이 지금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종목 외에도 20여 개가 넘는 업체가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관련주 내에서 좀 시장의 매기에 맞춰서 좀 축소해 나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사업 구조상 전기차 관련 쪽으로의 비중이 중소업체 쪽으로 좀 몰리다 보니 일단 그런 쪽으로 좀 기술적으로도 좀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리하자면 전기차 시장 확대에 대한 스토리 측면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지만 단 기술적으로 최근에 며칠간 급등한 상황과 더불어서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을 염두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 이제 조정 시에 20여 개가 넘는 관련주들 가운데 주가 조정이 양호한 종목들을 추려내시는 기회로 삼으시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과거와 달리 현실화되는 전기차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 과열권에 접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이 양호했던 종목으로 다시 추리시면서 그 추린 종목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 접근하신다라면 좋은 결과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 국면일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또 아직까지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기차 이슈 좀 자세히 짚어봤는데 전기차 이슈를 제외하고도 우리 시장을 지금 흔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좀 주목해 볼까요? 네, 우선 아무래도 다음 주 수요일 이제 MSCI 중국 A주 편입을 앞두고 이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우선 다음 주 수요일 21일 새벽 5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편입 여부에 있어서 시장 한쪽에선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딱 반반인 수준인데요. 즉 편입 여부에 있어서 50%의 확률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를 달리 해석한다면 편입 여부는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이제 편입이 될 경우에만 가정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일 편입이 된다면 당장 편입이 되는 게 아니라 2018년도 6월부로 5% 부분 편입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는 일단은 증시 자금에 있어서는 좀 약간 오차가 있긴 하지만 국내 증시에서는 약 3천억 원대에서 1조 원대 사이에 외국인 자금이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증권가에서는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즉 다음 주 수요일 편입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외국인 자금이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려하는 요인은 이제 심리적 요인을 좀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외국인 수급 환경에 있어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편입 여부가 결정이 된다면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그리고 이번 주 미국 FOMC 회의 이후에 금리 인상과 더불어 대차 대조표 축소에 따른 외국인 수급 영향 여부 등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MSCI 편입 여부에 시장의 주목이 쏠려 있지만 편입 여부에 있어 현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방어주 성격의 내수주와 배당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두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측면을 잘 고려를 해서 이제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시간 참 빠르고요. 다음 주 저희가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는 매크로적인 이슈에서는 수요일 중국 A주의 MSCI 신흥국지수 편입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편입 여부에 있어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편입 여부 같은 매크로 이슈보다는 종목 밸류에이션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2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이제 실적 상향주에 대한 관심 역시 지속적으로 두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 시장 코스피 지수로는 2350선을 안착 테스트하는 중립 수준의 주가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6월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예상보다 더 매파적으로 나온 상황에서 자산 축소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중국 이슈 등은 지수 측면에서의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다음 주는 실적 개선주 그리고 고배당주 그리고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장의 초점은 2분기 실적으로 이제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6월 반기 배당 시즌을 겨냥해서 고배당주 및 잠재적 배당 개선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선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장의 좀 상대적인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중소형주에 대한 반등 요인 역시 이러한 이슈들과 더불어서 감안하신다면 다음 주 시장 대응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다음 주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탄증권 분당화부점의 백인범 대리였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자, 이슈 칼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FOMC부터 여쭤보고 싶은데 시장부터 점검을 해보고 네.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지금 이틀째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좀 지속적으로 갈 조정인지 갑론을박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생각보다 이번 FMC가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은 내용을 좀 쏟아놨죠. 네네. 예,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증시가 글로벌리 특히 미국 증시가 나스닥은 유난히 아웃퍼폼하면서 너무 많이 올라왔던 시점이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라도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것은 없는 시점이죠. 그런 시점이고, 이제 이 와중에도 소위 말하는 그 순환배라는 게 있고, 가던 업종이 못 가면 또 다른 쪽이 가고 하는 게 또 시장이죠. 예. 오늘도 지금 아까 속보 나오는 게 문 대통령께서 신재생 에너지 네네. 앞으로 이제 한 전체 전력이 20%까지 끌어올리겠다. 보나마나 관련주들 지금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인데, 이제 시장 전체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지수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요즘도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재무관리 예전에 교과서에 보면은, 마켓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이 있죠. 예, 예. 이 전체 이 포트폴리오에 어지간하면 시장에 있는 모든 종목을 다 넣었죠. 다 넣었다. 그걸 공부하면서 신기했던 게, 누가 돈이 그렇게 많아서 마켓 포트를 구성할 수 있나 싶었는데, 예. 그게 요즘 가능하잖아요. ETF. 예, 예. 네. 지수를 그냥 시장 전체를 사는가.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예. 미국부터 한번 보시죠. 요즘 이제 다우보다도 나스닥을 보는데, 나스닥 일간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난주 일주일 전에 6월 9일날 왜 뜬금없이 많이 빠졌죠? 갑자기요? 뺑 주식부터 해가지고. 예. 자, 그러고 나서 월화수목 4일 동안에 어떤 흐름인가를 보시면은, 바로 이틀 반등 나왔고, 수요일날 좀 밀렸고, 어제도 사실상 굉장히 위태위태했습니다. 위태위태했는데, 지금 이제 오른쪽 끝부분 캔들 보시면은, 시작했던 것보다 그래도 끝나면서 낙폭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끝났다는 얘기죠. 예, 예.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찍었던 저점까지는 안 갔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21선을 갖다가 이제 물고 내려와 있는 시점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직까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는 느낌은 안 들고, 많은 종목들 가운데 애플 보시면은, 예. 기술적으로는 이래요. 만약에 요즘 이제 알고리즘 매매 기계들이 많이 설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기계들에서 조건은 비슷하게 주어졌다고 봅니다. 네. 기술적인 어떤 차트로 접근하는 알고리즘 매매라면은, 이런 상황이면은 이거는 매도 주문이 나가야 돼요. 지금 이제 일목균형표 구름대 아슬아슬하게 이제 벗어나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 하는 어떤 그런 이런 국면이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네요. 여기서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생각을 듭니다. MACD 매도 시그널 나왔고, RSI 상당히 과매수 국면에서 꺾이기 시작했고, 위에도 이렇게 보면은 옆으로 기는 모습, 또 보기에 따라서는 라운딩 탑도 나오나 싶은 생각이 드는 와중에, 거래량도 최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로서는 이제 가장 바람직한 거는 흔히 말하는 단기 추세선이라고 얘기하는 이 21선 아래로는 가면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한 2350 정도 아닐까 싶은데, 요 레벨이. 이제 그런 관점이고, 그래서 어제가 미국 증시, 뉴욕 증시 그거였죠. 옵션 만기일이었죠. 예, 예. 특히나 6월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옵션 만기일 날 흐름 갖고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고, FMC를 소화하는데도 당일, 어제, 자, 그런 상황이고, 주말을 보내면서 시장이 조금 고민 좀 할 것 같고, 다음 주에 잡히는 방향이 이제 또 중요해지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직은 최선은 옆으로 기는 조정입니다. 이른바 기간 조정. 많이 빠지지 않는 조정.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가려면은 조금 긴가민가 하는 세력들의 어떤 그 매물을 좀, 차익 실현 매물을 좀
소화하는 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개걸음 장세로 가져온 네. 게 그래도 좀 그나마 이상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예. 말씀이신데 사실 이렇게 조정을 뭐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FOMC에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매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법 이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매파적인 강경한 기조가 옐런 의장의 입에서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다는 건데 네.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뭐 일단 기준금리 25p 올려서 이제 1%에서 1.25% 사이가 됐습니다. 상단은 우리랑 같은 상단이 이제 우리하고 같은 상황이 예. 됐죠.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다소 이번 FOMC 같다 다소 매파적이다라고 받아들인 이유는 좀 시장 예상보다 일찍 그 대차대조표 축소, 즉 예.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와 모기 채권, 기관채를 갖다가 상환받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언제 시작할지는 모른다. 뭐 조만간 연내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월가에서 대부분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하지 않겠느냐 봤고 처음에는 한 100억 불 정도, 국채 60억 불, 뭐 모기 채권을 비롯한 기타 채권도 40억 불 이런 식으로 가고 한 3개월마다 이건 뭐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무슨 기준을 그렇게 정했나라고 봤을 때 분기마다 또 한 뭐 100억 불씩 늘리고 예. 그렇게 늘리다 보면은 1년 후에는 이제 500억 불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월 500억 불 이상까지는 하지 않겠다. 뭐 요 정도까지는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얘기가 중요합니다.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이 충분히 이해하고 예상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따박따박 줄여나간다 하는 얘기인데 이 그래프는 한번 보고 가시죠. 요즘 이렇게 제가 방송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예.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렇게 풀어대다 보니까 이게 연준 대차대조표의 왼쪽 차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는 대부분의 국채 뭐 이런 것들로 시장에 사들인 그걸로 되는데 이게 무려 6월 7일 현재 4조 4,600억. 그래서 4조 5천억 정도 된다. 4조 5천억 달러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이 연준의 오른쪽 대변에 있는 거는 뭘까요? 그야말로 부채로서의 찍어낸 화폐입니다. 예.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걸 갖다 이제 대충 월가에서 예상하기로 얼마까지 줄일까? 이게 뭐 한 1레벨이 뭘까 싶어서 보니까 대충 2조 8천억 달러래요. 예. 뭐 이 정도까지라도 줄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좀 생각해 보면은 좀 세상이 달라지는 2008년 이후에 세상과 좀 달라지는 그런 국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걸 소화하는데 순간적인 판단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아마 좀 시장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국채 수익률도 FOMC 결과 바로 나왔을 때는 오히려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는데 어제는 또 뭐 회복하고 달러도 약세 갔나 싶었더니 강으로 가고 오늘 우리 환율 벌써 하루에 10원 넘게 오른다 하는 얘기는 시장에 약간 뭔가 변화가 왔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꼭 금리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여쭤본 게 많은 분들이 뭐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 하는데 미국이 네. 일단 한 번 더 올리겠다라는 얘기는 시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연내 한 번 더 올리고 그쵸. 점도표 봐서는 내년에도 애초 계획대로 3번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주열 총재도 어쩔 수 없이 뭐 일단 배쳤잖아요. 네. 올릴 수도 있다라고. 네. 그동안의 기조하고는 완전히 바뀐 건데 근데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못 따라가면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주열 총재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 한국은행 창립 기념 시기였죠. 거기서 이제 경제 성장이 이런 식으로 이제 꾸준히 되어 간다면은 우리도 이제 금리 정상화, 뭐 세계적인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추세에 자, 이 발언이 그 재임 기간 동안에 금리를 한 5번 정도 내리기만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몇 개월째 동결입니까? 차트 같이 한번 보시면서 보시죠. 이게 중앙일보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자, 이 지금 보시면 우리 한국 빨간색 금리가 지금 1.25% 아닙니까? 자, 지금 여기서 미국 연준이 재작년 12월 2015년에 처음 한번 올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1년 끌다가 작년 말에 한번 올리고 나더니 이제 급해졌죠. 벌써 3월, 6월 이렇게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12월, 3월, 6월 분기마다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제 4번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에서 1.25 상단이 우리하고 같아졌는데 이런 페이스로 하다못해 9월이 되었건 12월이 되었건 올려버린다? 이제 시장금리뿐만 아니라 정책금리도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2004년 뭐 그 무렵에도 한번 경험은 해봤습니다만 미리 또 말씀드린데 또 앞으로도 다룰 기회가 있을 테니까 준비를 못 했는데요. 그 무렵에 2004년, 2005년 그 무렵에도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제1감은 뭐죠? 달러가 세지고 원화가 약해지고 환율이 올라줘야 되는데 그때는 한참 환율이 막 떨어질 때입니다. 그러게요. 뭐 그런 상황이었고 주식도 잘 올라갔고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때 다른 게 시장이죠. 맞아요. 그때 우리가 그 무렵에는 뭐 있는 달러 없는 달러 다 내다 팔 때였고 중공업체들 막 수주가 막 밀려오고 하던 그런 상황에 이른바 외환시장에 서울 외환시장에 쏠림 현상이 극심했던 때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때와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금리 역전이 일어나도 주식 오르고 원화는 강해질 것이다. 환율도 떨어질 것이다. 지난번처럼 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도 언론에서 이주열 총재 그때 그 발언을 갖다가 확대 해석하니까 총재께서 약간 또 선을 그었죠. 톤 조정했죠. 이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고 또 한은에서도 조금 불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호법 분기점에서부터 1차선에서 웬 차가 열심히 달리는데 우회전 깜빡이를 넣었더라고요. 네네. 근데 1차선을 타고 쭉 어디까지 가나 하더만 여주 분기점에 가서 빠지더라고요. 분기점 하나를 넘어갔다는 거죠, 꽤 멀리. 예. 깜빡이는 넣었는데. 가진 않았다. 언제 우회전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신호는 넣었다 이런 거죠. 깜빡이 우회전 깜빡이 넣고 나서 좌회전 해버리면 진짜 황당해집니다. 그러면은 또 시장이 흔들리겠죠. 사고 나죠. 환율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환율 제가 지금 현 시각에 보니까 1137원인데 들어오셨을 때보다 지금 3원 정도 3원이 더 올라가는 거죠? 10원 정도 오르고 있었는데 지금 13원 40전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1110원 지지를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하게 받고 지금 계속 올라왔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좀 시장이 상당히 크리티컬한 시점에 왔네요. 한번 이렇게 복기를 한번 해보시죠. FOMC 당일날 말이에요. FOMC 당일날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14일날 그날 미국의 5월 소매 판매하고 리테일 세일즈죠. 소매 판매하고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이거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죠. 전월비 0.3% 줄었습니다. 소매 판매가. 그 다음에 CPI 같은 경우에 전월비 마이너스 0.1%예요. 인플레이션 없는 거예요. 자, 이 와중에 금리는 올렸어요. 여기서 첫째, 연준이 입에 달고 사는 데이터 디펜던트. 우리 금리 언제 올리고 언제 내리느냐? 지표에 달렸다. 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뻥이죠. 그리고 뭐 3월, 6월 따박따박 올리는 거 봤을 때 옐렌 의장이 자주 하는 얘기, 우리 금리 인상 관련해서 we are not on preset course. 미리 정해진 일정 없다. 그것도 제가 봐서는 뻥이에요. 지금 다 정해져 일단 연준은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럭저럭 올릴 수 있을 때 올리고 대차 대표 줄여놔야겠다. 이 정도의 속내는 읽을 수가 있는데. 자, 그날 또 이제 무슨 뭐 하원 원내 총무, 공화당 원내 총무, 총격도 있었던 그런 그 상황에서 달러인 보시죠. 자, 이거는 지금 한 30분 전에 차트입니다.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달러인 푹 꺼집니다. 한 110.30, 40 하던 놈이 108.80까지 갔으니까 이거는 뭐 원빅 이상 뭐 달러가 급락이에요. 자, 그 다음에 FOMC 나왔어요. FOMC 나오니까 달러가 약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다? 처음에 지표가 나왔을 때는 달러는 약해져야 됐는데 FOMC 나오고 나서 금리 올리고 양적 긴축도 들어간다 하니까 또 달러 강해졌다가 지금 이렇게 왔죠.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훌쩍 유로가 뛰는 강세가 나왔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소매 판매 같은 지표 나왔을 때예요. 미국 형편없네. 금리 못 올리겠네. 이 와중에 무슨 금리야 했다가 다시 했는데 또 흘러내리고 있죠. 그런 상황이라서 자, 이 부분에 결국 한 이틀 정도에 걸쳐서 자, 여기서 또 하나 드릴 말씀, 이런 식의 차트 나오는 거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우리 이코노미스트들, 애널리스트들 중에 가끔 그 얘기 하죠. 요즘 시장 사람이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기계가 합니다. 알고리즘 매매죠. 똑같은 조건 하에 똑같은 주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락이 나와도 한꺼번에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달러원도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37원이면은 아까하고 상황이 또 달라졌네요. 지금 37원이라면 이 구름대 올라선 겁니다. 위로 가. 구름대 올라선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결국 1110원 아래로 가느냐 부분인데 여기서 다져지고 나서 올라간다. 연준을 기점으로 해서 달러가 강해지는 쪽이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방은 한 1,150원대까지도 열려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있어서 1,150원 어라운드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죠. 예, 그렇죠. 그걸 넘어서서 이제 1,180 정도까지도 뭐 가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 이제 러플리 말씀드리면은 시장에서 1,110원이 깨져도 1,080원이다. 그렇다고 1,000원 가는 거 아니다. 예. 이게 뭐 1,140원 열렸다고 해서 이게 1,200원 가는 것도 아니다. 현재로서 이제 그 정도 레벨인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달러가 강해지네요. 그리고 달러가 강해진다, 서울에서 환율이 올라간다, 요거는 증시하고 연관을 시킨다면은 조금은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다. 내지는 가격 조정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그러면 한번 또 오늘이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급등하는 거 보니까 이번 주 다음 주 보면서 한번 다음 주 금요일 날 소장님한테 또 환율 얘기는 자세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여쭤봤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준비가 돼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열려 있는데요. 이분들이 함께 하실 겁니다. 주식 탐탐의 이재모 팀장,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